경기도와 고향 김포, 파주시가 참여하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 추진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산대교가 한강에서 유일하게 돈을 받는 다리입니다.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경기도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인데 최근 이 무료화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있습니다. 좀 짚어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대교는 한강에 있는 28개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벚꽃동에서 김포시 그러니까 걸포동을 잇는 1.84km의 다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강에서 가장 하류에 있는 대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돼서 2008년 5월 달에 개통을 했는데요. 한강을 건너는 다른 다리와 다르게 일산대교를 건너게 되면 통행료를 내게 되니까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줄곧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경기도를 비롯해서 인근 지자체들이죠. 뭐 고양, 김포, 파주에 있는 그리고 또 정치권들에서 이제 무료화를 위한 움직임, 목소리가 줄곧 있어 왔었습니다. 공약도 많이 만들어져 왔었고요. 그러다가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 금지 가처분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재명 전 지사가 마지막 지사 시절 공익 처분을 한 결재이기도 한데요. 네. 통행료를 내지 않게 하는 경기도의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업자인 일산대교 주식회사 측에서 즉각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경기도가 아니라 일산대교 주식회사 운영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한 경기도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건데요. 통행료가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정도로 비싸지는 않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역시 위법하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즉 1심 판결로만 보면은 사실상 일산대교의 유료 통행을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경기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항소를 했고요.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동연 지사가 선거 때도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일산대교 예. 무료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았는데 인근 지자체죠. 3개 지자체가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또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개 지자체죠. 고양, 김포,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이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시하는 등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예. 일산대교 무료화가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었던 만큼 김 지사가 지난해 1월에 공동 추진단 을 구성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 시의 지자체들도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 공동 추진단이 구성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공동 추진단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행정 제2부지사 집무실에서 각 3개 지자체 이제 부시장들이 한데 모여서 회의를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 추진을 위한 뭐 운영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 측과의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송에 공동 대응할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 추진단은 본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본 협의체는 이제 행정 2부지사가 그리고 실무 협의체는 도로정책과장이 담당을 해서 협의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우석 행정 제2부지사는 이날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서 경기 서북 북부권의 지역 경제 상생 발전과 또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서 경기도 3개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자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이제 법적 공방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2심에서 승소하기 위한 뭐 명분 논리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2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올해 통행료는 동결을 하기로 한 거고 예. 결국은 어떤 판단이 2심에 나와도 대법 3심까지 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모두 둘 다 지금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물론 항소를 했습니다만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분쟁은 뭐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통행료를 내고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한 채 양보 없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3심 대법원까지 가서 전국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는 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또한 향후 전망도 지금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사업 시행자 측과 이어온 법적 다툼에서 경기도가 가처분 신청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지금 네.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과연 경기도가 승소할 수 있을까? 이것도 그러게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또한 항소심과 별개로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대주주죠. 국민연금 공단과 사업권 인수에 대한 협상을 지금 변행을 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뭐 4천억 정도 가량을 들여서 뭐 인수를 하겠다.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물밑 접촉 예. 인수를 하겠다라고 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역시 일산대교의 관리 운영권을 가져오겠다는 계획 역시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녹록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뭐 적극적이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또 1심에서 패소해서 지금 경기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나 명분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 뭐 주민들이 바라는 문제긴 합니다만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경인 포커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회소득입니다. 자, 일단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6월부터 진행을 한다고요? 예,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또 대표 정책이죠.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을 6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예술인, 장애인들의 기회소득이 드디어 출발선에 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7일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예술인 기회소득은 조건부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장애인 기회소득은 협의 완료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가 왔기 때문에 6월부터 기회소득이 지급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화 중에서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연 150만 원 이에 나누어서 분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수할 대상은 한 11,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고요. 중위소득 120% 이하를 좀 편의상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1인 가구의 경우는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한 82,000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2인 가구는 13만 7천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예. 가구가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금액과 정확한 수치 수혜 대상 여부는 뭐 행정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면 되실 것 같고요. 장애인 기회소득은 마찬가지로 예술인 기회소득과 같이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에 한해서 지급해 줍니다. 월 5만 원으로 6개월 총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수혜 대상자는 한 2,000명가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또 장애인의 건강 증진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승인으로 일단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이 급물살을 타긴 했는데 예. 도의회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역시 예산 문제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그것도 이거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연표 기회소득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 예정인데요. 경기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평가절하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요. 김 지사의 기회소득 너무 난해하고 모호하다. 네. 그리고 뭐 개념이 뭐 물음표를 뭐 정체성 없는 계획 아니냐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운 정책이라고까지 하면서 뭐 안 좋은 부정적인 걸 다 첨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회소득에 대해서 도민들로부터 정책적 공감대를 받기가 어려운 정책이라고 하면서 어설픈 기회를 가장 포장을 해가지고 형평성과 명분을 모두 상실한 이제 선심성 정책이다, 포퓰리즘 정책이라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는 이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할 계획이지만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이 기회 남발이다. 기회소득이란 대표 브랜드 창출이라는 게 이제 눈이 멀어서 네. 기회를 남발로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세수 급감으로 어느 때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 사용이 요구되는 이때에 설익은 정책에 경기도 곳간을 소모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회소득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일단 65억인데 올 6월에 정례회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조례 재개정 추진해도
도의원들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현재 경기도의 의석수가 78대 78 아니겠습니까? 기회소득에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표규 가부 동수로 이제 부결이 되게 됩니다. 예. 결국 가부 동수 부결에는 의사 원칙에 의해서 김 지사가 앞으로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부동산 거래 절벽 등으로 재원 확보에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으로 4월달에 예고됐던 추경 편성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최악의 재정난이라는 평가와 함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국민의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회소득 관련 예산을 6월 정례에서도 확보하기 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관련 조례에 대한 재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동연표 기회소득 사업이 뭐 표류하거나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